이순신. 평화롭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처음 보는 배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 배는 뭐지? 저기다! 저기 쳐들어왔다! 왜군이 쳐들어왔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자! 좋았어! 다 불태워버리자고! 일본 군사들이 조선에 쳐들어와 집과 곡식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도망가! 우리나라 군사들이 열심히 일본군들과 싸웠지만 일본군의 숫자가 너무 많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많은 군사들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일본군들을 물리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어찌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임금님께서도 피란을 가셔야 했어요. 그때 바다로 쳐들어오는 일본군들을 무찌른 우리나라 장군이 바로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의 일본군들을 무찌를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배에 올라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 새로운 배를 만들면 되겠구나. 장군, 뭘 그리고 계십니까? 이건 바로 거북선이라는 걸세. 하지만 옛날에는 무거운 철로 만든 배는 바다에 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배는 바다에 꼬르륵 가라앉고 말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만. 하지만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거북선은 바다 위에서 멋지게 파도를 가르며 달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라는 배는 정말 대단했어요. 단단한 철과 뾰족뾰족한 가시를 둘러 적들이 쉽게 배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무시무시한 눈빛을 하고 있는 용의 입에서는 적을 공격하는 포탄을 쏠 수 있었죠. 우리나라 병사들은 안전하게 배 안에 있을 수 있으니 다칠 일도 없었답니다. 출격하라! 이순신 장군의 한마디에 우리나라의 배들이 일본군의 배를 무찌르려 나아갔어요. 한산도 대첩대의 일이었어요. 일본군의 수는 4만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 군인들의 수는 10,000명밖에 없었죠.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가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장군,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이때다! 하객진 전법을 사용하라! 그러자 우리나라의 배들이 학이 날개를 편 것 같은 모양으로 흩어졌어요. 펑! 쾅! 그러고서는 열심히 일본군들을 공격했어요. 일본 군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공격해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북선의 무시무시한 위력에도 깜짝 놀랐죠. 저게 뭐야? 이상하게 생긴 배에서 포탄을 쏘고 있다! 배를 버려라! 우리가 이겼어! 야호! 이렇게 거북선과 하객진 전법을 사용하여 한산도 대첩에서 대승리를 이끌 수 있었어요. 항상 이순신 장군은 땅의 모양이나 기후 등을 생각하며 뛰어난 전법을 사용했어요. 적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몰아넣어 공격하기도 했어요. 이런 전법들이 어찌나 대단했는지 이순신 장군이 출전한 싸움에서는 항상 승리만 가득했지요. 그래서 일본군들은 이순신 장군이 싸움에 나왔다 하면 겁을 먹고 도망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무사히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위험할 때 활약한 용맹한 장군으로 아직까지도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답니다. 파브르. 와, 저 개미들 좀 봐. 파브르는
부모님과 떨어져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골에서 살았어요. 개미, 나비, 벌. 시골에서는 많은 곤충을 만날 수 있었어요. 걸어가는 개미들을 보며 시간이 가는 줄 몰라 할아버지께 혼나기도 했죠. 파브르, 시간이 너무 늦었어. 죄송해요, 할아버지. 파브르는 자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지만 나는 곤충들을 관찰하는 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파브르는 숲속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곤충을 관찰했어요. 파브르는 대굴대굴 열심히 똥을 굴리는 쇠똥구리도 관찰했어요. 소똥, 염소똥, 개똥. 쇠똥구리를 관찰하는 파브르에게 똥냄새가 났지요. 아휴, 똥냄새. 너무 지저분해. 사람들이 말했어요. 사람들은 곤충을 관찰하는 파브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브르는 계속해서 똥을 굴리는 쇠똥구리를 관찰했어요. 파브르는 곤충들을 관찰하며 행복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던 곤충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기도 했어요. 이제까지는 몰랐던 곤충들의 특징들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곤충책을 만들겠어. 그는 어린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곤충책을 만들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은 파브르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해. 이런 곤충이 있었다니. 그는 죽기 전까지 곤충들을 열심히 관찰했어요. 파브르 덕분에 사람들이 곤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브르가 쓴 책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왕가리 마타이. 아니, 이럴 수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왕가리는 깜짝 놀랐어요. 케냐가 왜 이렇게 변했지?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의 숲은 사라지고 황폐한 땅이 눈에 가득 들어왔어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나무들을 베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숲이 사라져 이제는 동물 친구들도 쉽게 볼 수 없었어요. 마을에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했지요. 비가 내리질 않아. 샘도 전부 메말라 버렸어. 왕가리는 사랑했던 케냐가 아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나무가 없으면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없어. 나무를 심어 케냐를 되살려야 해. 왕가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나무는 비가 내리면 물을 머금었다가 샘으로 물을 흘려보내줍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으니 샘이 전부 마른 거였어요. 그렇게 왕가리는 시민단체와 함께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말라 죽을 때도 많았지만 왕가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부가 나이로비에 딱 하나 남은 공원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베어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곤 그 위에 건물을 짓겠다고 했죠. 지금 케냐는 죽어가고 있어요.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한다고요. 왕가리는 온몸으로 막아섰어요. 에이, 저리 꺼져! 여기에는 건물을 세울 거라고! 계속 이렇게 방해하면 감옥에 보내버리겠어! 그렇게 왕가리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나무를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왕가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감명받았어요. 왕가리가 뭘 잘못했다고? 단지 나무를 심을 뿐인데. 우리도 돕겠어. 나무를 심자. 우리 땅을 푸르게 만들자. 사람들은
왕가리를 따라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왕가리의 고향에서 케냐로, 케냐에서 다른 나라로 점차 나무 심기 운동이 퍼져나갔어요. 그 결과 아프리카에 3천만 그루의 나무가 새로 심어졌어요. 동물들도 돌아오고 물도 구할 수 있게 됐죠. 왕가리는 훌륭한 사람들만 받는다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그렇게 왕가리는 죽기 전까지 나무 심기 운동을 펼쳤어요. 나무를 사랑한 왕가리를 보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나무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답니다.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아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어요. 쿵, 구당탕. 헬렌, 여기는 계단이야. 이렇게 한 발씩 내려가야 한단다. 엄마 아빠가 이야기했지만 헬렌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헬렌의 몸은 항상 상처투성이었죠.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파도 헬렌은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없었어요. 헬렌은 너무 답답하고 슬펐어요. 그런 헬렌에게 부모님은 설리번 선생님을 소개했어요. 헬렌, 안녕? 나는 설리번 선생님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헬렌은 설리번 선생님을 때리고 밀쳤어요. 하지만 설리번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헬렌을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의 손을 이끌고 수도가 앞으로 다가갔어요. 느껴지니 헬렌? 이게 바로 물이란다. 헬렌의 손에 시원한 물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 위에 물이라고 적었어요. 아, 이게 물이라는 것이구나. 그런 설리번 선생님의 노력과 사랑에 헬렌도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지만 헬렌 켈러는 손에 느껴지는 감각만으로 세상을 배워나갔어요.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의 손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었어요. 떨림이 느껴지니 헬렌? 아, 아, 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기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헬렌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노력 끝에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천천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 헬렌. 우리도 너를 사랑한단다. 눈앞은 새까만 밤처럼 깜깜했지만 헬렌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던 중 헬렌이 생각했어요. 나도 설리번 선생님처럼 남들을 돕고 싶어. 자신의 몸도 불편했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뛰어난 학생만 갈 수 있다는 대학에 입학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헬렌 켈러는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사랑을 전했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 자, 여러분들 중에 비행기에 타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멜리아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요. 아버지와 함께 에어쇼에 갔던 아멜리아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게 되었어요. 슝! 흉! 흉! 10분간 새처럼 하늘을 마음껏 날고 돌아온 아멜리아는 생각했지요.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어.
굳게 다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비행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비행사 아멜리아예요. 그날 이후로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비행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죽 점퍼를 입고 쇼트커트를 한 아멜리아는 남자들도 받기 힘든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요. 그리고 아멜리아는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하늘에서 쓸 수 있는 지도도 없었고 내가 어디를 날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계도 없었어요. 그만큼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지요. 남자 조종사 2명과 아멜리아까지 모두 3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아멜리아는 직접 조종하지 않았지만 날씨를 살피며 조종사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드넓은 바다를 넘어 영국 땅으로 도착했지요. 무려 20시간 40분 동안 하늘을 날아다녔던 거예요. 와, 아멜리아 정말 멋져요.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건넌 여성 비행사가 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이 아멜리아 에어하트를 주목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비행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몇 없는 여자 비행사가 된 것은 물론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낸 아멜리아를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여자아이들은 아멜리아를 보고 꿈을 키워나가기도 했어요. 아멜리아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직접 비행기를 운전해야겠어. 아멜리아는 혼자서 비행기를 직접 몰아 대서양을 다시 한번 건너기로 했어요. 하늘로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 부품이 망가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4시간 만에 아멜리아는 세계 최초로 혼자서 대서양을 건넌 멋진 여자 비행사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아멜리아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런 아멜리아 에어하트를 보고 용기를 얻고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직까지 아멜리아는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답니다. 미켈란젤로. 그림을 더 그려야 해. 스승님, 제 등에 업히세요. 몸이 아프지만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제자의 등에 업혀가는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미술가였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밥을 먹는 것을 잊어 며칠을 굶을 때도 있었지요. 미켈란젤로가 젊었을 적 한참 조각상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뭔가 부족해. 사람의 몸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어. 미켈란젤로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사람의 시체를 보고 싶다고요? 네, 저는 미술을 하는 미술가입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시체실로 들어갔어요. 시체실은 정말 으스스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이 부분의 근육은 이렇게 생겼구나. 미켈란젤로는 무서운 것도 있고 사람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멋있는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지요. 그렇게 완성한 멋진 조각상이 바로 다비드상이에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멋진 조각상을 만들다니 마치 살아서 움직일 것만 같아.
미켈란젤로는 능력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교회 천장에 멋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천장은 너무너무 높고 넓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를 보고 걱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미켈란젤로, 이제 그만 밑으로 내려와 쉬었다 하게. 나중에는 너무 그림을 열심히 그린 나머지 병에 걸리기도 했어요. 천장에서 떨어진 물감이 눈에 들어가 눈병에 걸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손이 굽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걸려 완성한 미술 작품이 바로 천지창조라는 작품이에요. 천장을 뒤덮은 그림이 어찌나 화려한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림 속 수많은 사람의 표정과 몸짓도 전부 다 다르고 자세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다른 동료 화가들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고 천재라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나는 미켈란젤로를 이길 수 없어. 정말 대단하군. 미술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힘들게 그림을 계속 그리느라 미켈란젤로의 몸은 많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죽기 전까지도 미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몸이 아무리 아파도 미술을 향한 그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어요. 다비드, 피에타, 천지창조, 모세 등은 전부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이에요. 지금까지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천재 미술가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에디슨. 배가 너무 아파요. 한 아이가 배를 잡고 뒹굴었어요. 에디슨, 친구에게 뭘 먹인 거니? 저는 가스가 차는 약을 먹으면 몸이 두둥실 떠올라 하늘을 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이고, 에디슨. 에디슨은 어렸을 적부터 호기심과 상상력이 많은 아이였어요.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은 2인가요? 뭐? 이걸 보세요. 찰흙 2덩이를 합치면 한 덩이가 되잖아요. 에디슨은 정말 엉뚱해. 호기심이 많았던 에디슨은 자라서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발명가가 되었어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은 전구를 살펴보았어요. 그 시절의 전구는 불빛이 너무 세고 오래가지 못해서 평소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깜한 밤에 등불을 이용하곤 했지요. 그래, 오랫동안 켜놓을 수 있는 전구를 만들어보자.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전구를 발명하는데 성공했어요. 밤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에디슨의 전구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자,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에디슨이 스위치를 누르자 어두웠던 길거리에 별빛처럼 예쁘고 환한 불이 들어왔어요. 저 불빛들 좀 봐. 정말 멋있어. 이건 기적이야. 에디슨의 연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에디슨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많은 발명품은 오늘날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답니다. 루이 브라이. 저건 다 거짓말이야. 그래,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점 몇 개 가지고 어떻게 글을 읽어?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읽는 책도 어디 한번 똑같이 다시 읽어보게. 한 남자가 일어서서 책을 아무거나 집어들고는 어느 한 문장을 읽었어요.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자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송곳으로 열심히 종이를 눌러 글을 썼어요. 그러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넘겨주었지요. 종이를 받은 친구는 더듬더듬 종이를 만지며 책의 문구를 똑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크게 놀랐어요. 아니, 점 몇 개만으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점자 문자는 말 그대로 점을 이용하여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루이 브라이라는 사람이랍니다. 루이 브라이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항상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은 철로 만들어져 너무 무겁고 글을 읽는데도 힘들었지요.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매우 불편했어요. 휴, 마음껏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중 군인들이 전쟁 중에 쓰는 암호 문자를 만져보게 되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건 암호를 적은 종이란다. 송곳으로 종이를 찍어 내용을 적는 거지. 그래, 이거야! 루이는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자신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루이가 만든 점자 문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적고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편리했던 루이 브라이의 점자 문자는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되었어요. 덕분에 가벼운 점자책이 만들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편리한 점자 문자는 지금까지도 잘 사용이 되고 있답니다. 베토벤. 베토벤은 곡을 연주하고 작곡하는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많은 사람이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했어요. 음악을 사랑했던 베토벤의 머릿속에도 항상 음표들이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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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베토벤, 괜찮아? 아니, 왜 귀가 들리지 않지? 베토벤은 귀병을 얻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베토벤은 절망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니. 이제 나는 내가 작곡한 음악도 들을 수 없어. 새가 짹짹 지저귀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던 베토벤은 정말 슬펐어요. 음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베토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괴롭고 슬픈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죠. 이렇게 베토벤이 힘들 때 완성된 곡이 바로 운명교향곡이에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베토벤을 칭찬했어요. 베토벤이 작곡한 곡이 연주될 때였어요. 베토벤은 들을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지휘를 했어요. 연주가 모두 끝난 후 사람들은 일어서서 환호와 박수를 보냈어요. 와! 브라보! 대단해! 베토벤은 정말 천재야! 많은 사람이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박수칠 때도
귀가 들리지 않는 베토벤은 알아채지 못했죠. 뒤늦게 뒤를 돌아본 베토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그는 죽을 때까지 많은 음악을 작곡했어요. 지금까지도 베토벤의 음악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